다시 지나온 길에 섰어 우리 손잡고 걸으면 당신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곁에 변함없이 우리 가는 이 발걸음
내일을 위해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영원한 우리 내일을, 영원한 우리 내일을. 자유의 바람이 불어 불어요 예. 대망의 믿음이 빛나 빛나요 예. 깨어난 우리의 정신이 깨어난 우리의 영혼이 오자유혁명 펼쳐나가네 오자유혁명 펼쳐나가네 진실의 소리가 들려요 예. 생명의 강물이 흘러요 예. 깨어난 우리의 정신이 깨어난 우리의 영혼이 오자유혁명 펼쳐나가네 오자유혁명 펼쳐나가네 자유와 해방이 온다 온다요 예. 진실과 생명이 넘쳐요 예. 깨어난 우리의 정신이 깨어난 우리의 영혼이 오자유혁명 펼쳐나가네 경제적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쓰레기 같은 이 기자들도 다 쓸어버려야 되겠지만 대한민국 교사에 점자 붙은 거는 전부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선생도 전부 세푸대 담지 않으면 대한민국 역사는 100년 대계가 아니라 1년 대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가정일을 돌보는 게 더 바쁘실 때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교육이 망가지는 장소에 또 교육이 망가뜨리는 이런 자들의 혼을 내로 아스팔트에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는 아스팔트에 더 많이 나서신 것 같아요. 우리 전학인 상임 대표와 공교육살리 학부모 대표의 아주 충치를 맡고 계시는 우리 이경자 대표님의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화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런 기회가 돼서 만나게 돼서 또 특히 이런 교육과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전교조하고 싸우면서 얻은 결론이 있는데요. 저는 교육이 정치에 장악을 당했고 그 장악당한 교육을 구하는 방법은 정치밖에 없다. 정치로밖에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정치는 새 싸움이고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지 10여 년 만에 교육이 완전히 점령을 당했는데 선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후보 단일화가 안 됐다고 싹쓸이 좌파 교육감, 싹쓸이 지자체 단체장,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우파들은 그거 봐, 우리가 단일화 못해서 진 거야 라며 단념을 하시는데 얼마나 좋은 핑계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파의 선거 때마다 단일화를 방해한 분이 계신데 전 그게 우파를 위장한 좌파들의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의심해왔고 이번 4.15 총선도 사전투표 등 부정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 투표 거부하자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나마 민초들이 지킨 덕분에 수많은 증거가 확보됐고 부정이 확실한데도 언론과 정치권은 입을 쳐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미국 대선도 어이없이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 많은 부정의 증거를 덮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당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보수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를 밝혀달라는 국민들 외침을 어떻게 이렇게 외면할 수가 있을까요? 감추는 것은 곧 공모자라는 증거 아닐까요? 저희가 탄핵 후 4년 동안 태극기 국민들은 적과 우군,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정치학습을 충분히 했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 5.18 북한군 개입, 세월호 사기, 그리고 이번에 부정선거까지 진우파를 가리는 확실한 기준이 마련된 거 아닌가요?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피하 구분 없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냐고요.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도둑맞고도 해결할 생각이 없는 정치나 시민단체라면 우리를 대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만 끌어내린다면 누구랑도 손잡을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끌어내릴 수도 없고요. 쇼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정치판을 짜야 합니다. 진짜가 모이고 그 중심에 선명한 자유우파 가치, 깨끗한 인물이 서야 합니다. 팩이 단단해야 눈덩이를 크게 만들 수 있듯이 애국심과 사심이 없는 사람들이 중심이 될 때 국민들이 감동하고 마음이 움직여서 큰 정치 세력으로 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파 정당을 만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부정선거 반대하고 투쟁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입니까? 시장 선거 이기자고 군소 정당 단체 합치고 또 나중에 가서는 국민의 짐당과 하나 돼서 단일후 후보를 내자고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거. 부정 방지 책도 마련하지 않고 무슨 수로 선거를 이기며 제밥에 눈먼 정치꾼들에게 우리가 또 이용당하는 거라고요. 정치는 이념의 결사체인데 생각이 다른 사기 탄핵에 주역들인 그런 사람들과 애국 세력이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썩은 정치로는 국민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없고 이 난국을 헤쳐갈 수가 없어요. 그동안 국민을 좌우로 나눠서 싸움을 붙인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좌우 이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 거짓과 진실,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싸움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우파가 찢어지고 분열했다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민초들은 결코 남이지 않았어요. 욕심 가득한 윗대가리들, 기존 인물, 대표들이 나누고 우리 국민들을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물에 뜬 그런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을 걷어낸다면 여기저기서 이미 탄핵 이후에 마련된 맑은 물길들을 통해서 한 곳에 맑은 물이 모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별력이 있는 리더들이 욕을 먹더라도 교통정리에 나서주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도 단체장도 7, 80대는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대표, 공동대표, 얼굴 마담도 다 안 됩니다. 고문으로 물러나시고 마이크도 사양해 주세요. 기분 나쁘셔도 시대의 요구니까 나 아니면 안 돼. 나는 그런 생각을 버려주세요.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걱정과 염려하시는 거 압니다만 세대 교체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뒤에 서서 병풍이 되고 바람막이, 그런 바람 막는 울타리가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세까지 선거 연령도 낮아졌는데 10대, 20대가 7, 80대를 과연 이해할까요? 무조건 싫다는 데는 도리가 없습니다. 노욕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데 이분들이 노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능력 있는 분들은 예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으로 우리가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60대는 억울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미랄이 돼야 되고 저부터 심부름하고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40, 50대에게 성장할 기회를 줘야 인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찍이 세대 교체를 해서 자기들 세상을 만든 좌파들을 보십시오. 정치 4선, 5선, 6선, 시민운동 수십 년은 자랑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밖에 못 만들었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이젠 보통 사람이 정치하는 그런 세상을 열어야 합니다. 판검사, 명망가, 이런 스펙보다는 자기 분야에서 성취를 이룬 열정이 있는 분들이 정직함과 애국심으로 헌신하는 길이 정치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인재가 없다고요? 차고 넘칩니다. 부정선거에 몸살이지 않고 나선 새로운 인물들. 어떤 정치인도 나서지 않을 때 스스로 무대를 만들고 찢어졌다 하는 단체들을 모으고 인재와 함께 부정선거 투쟁에 앞장선 민경우, 도태우 같은 분,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몬TV의 김미영 씨 같은 분, 박범계, 정격수, 김소연 변호사, 이런 분들이 인재 아닌가요? 기존 정치에 실망한 20, 30, 40대를 모으기 위해 안티페미 같은 참신한 의제 그리고 신선한 인물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번에 최전선에서 땀 흘리신 유튜버 마실리아, 미디어A 같은 분들도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입니다. 어른들이 해결을 안 해주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교사를 고발하고 지금 광주에서 몸사르는 청년 학생들을 보셨죠? 좀 전에 얘기한 이 김화랑군 학수연을 보셨죠? 걔네들이 지지할 만한 대한 정치 세력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부모 역사도 20년이 됐고 세대 교체를 했고 우후죽순처럼 엄마 아빠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정교모란 6천여 명의 교수단체들도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계십니다. 학부모 아닌 국민이 없기에 시민운동 중심의 교육이 설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중심 정치에서 벗어나고 여성 가족부를 없애야 하며 가정 살리는 정치로 바꿔야 합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를 우리는 지금 촉촉히 치르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 구조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이제 감시는 필수가 됐습니다. 정치 세력화를 위해 우리는 태극기를 더 높이 들어야 합니다. 4년 넘게 아스팔트를 지킨 애국 세력은 대한민국 정치의 큰 자산입니다. 그분들의 수준과 애국심을 평가절하하는 그리고 폄훼하는 국민의 짐당은 버려 마땅합니다. 태극기를 폄하하는 것은 거짓 정치를 숨기려는 자들의 언론과 협잡해서 벌이는 악행들입니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희생을 인정하며 어서 바른 방향의 정치를 제시하고 따르라 하고 외쳐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만 하고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태극기 민초들이 새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주인이 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참, 오늘 이 방송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스팔트에서도 우리가 이경자 대표님의 목소리는 까랑까랑하게 천만관중을 울렸던 그 목소리를 오늘 이제 다시 들으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자, 우리 김하랑 군도 그렇고, 물론 애국하는데 나이가 있겠습니까마는 가장 제가 공감하는 얘기 중에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300명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의 정자도 제대로 아는 인간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정치가 뭡니까? 분열된 사회구조를 다시 통합시키는 이게 정치인데 이놈의 정치는 반대가 돼서 뭉쳐있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런 책동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저도 이제 60대 중반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 적어도 우파만큼이라도 이제 20대, 30대, 40대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정치구조, 새로운 인력구조를 만들어서 지금보다는 더 투쟁력 높은 우파의 모습을 갖춰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란이라고 엄청난 고생을 하셨는데 원래는 제가 좀 일찍 시켜드리려고 하다가 가마보니까 제일 잘 참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도 보고 이러다 보면 무대에 오래 있는 게 이제 버릇이 돼서 도망 잘 안 가거든요. 오늘 보니까 아주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십니다. 자, 아무래도 제가 한동안 강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몸이 됐을 때 내가 나지원 총장을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이 하지 않을 때 뛰쳐나왔고 한참 일해야 될 시기에 나라부터 걱정했던 청년들. 자, 우리 두길 포럼의 사무총장
그리고 40대 청년 언론이어서 대한민국 우파의 중심적 역할을 해가고 있는 우리 나지훈 총장의 연설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역사적인 포럼 나지훈 사무총장입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인사를 드리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그 뜨거웠던 광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월 20일 35세 여성 중국인이 국내 첫 코로나 환자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광우병과 메르스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세력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언론들은 그 어떤 워딩으로 보도를 하고 또 어떻게 뉴스를 내보내는지 저는 무척 궁금했었습니다. 저들의 시민단체는 또 어떻게 아우성으로 우리들을 혼란에 빠뜨릴지 성명서 한 장이라도 쓰는지 그렇게 똑똑히 지켜보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우병 때는 MBC 문화방송의 아나운서들이 나서서 세계 여러 나라의 말들로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미국 소를 먹으며 뇌가 뚫리고 발작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심지어 경찰들의 차벽마저 무너뜨리고 청와대로 돌격하겠다고 그 난리를 쳤습니다. 그냥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그 기간 동안 이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는 그야말로 농성의 시간 이상의 제고부로 그렇게 퇴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계실 때 터진 메르스는 어땠습니까? 지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TV를 켜면 마치 전쟁터를 중계하듯이 모든 뉴스 매체들은 질타와 비판을 넘어 비방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공격 대상은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부 당시 질병관리본부였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눈을 감고 당시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 기사 중 하나입니다. WHO가 말하는 간염관리 철저, 계속 음압병실에 두라는 뜻일까요? 환자의 상태도 잘 모르는 질본이 WHO와 제대로 논의는 했을까요? 이런 기사였습니다. 지금 질병관리청 발표 후 언론들이 최소한 이 정도의 비판이라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뉴스타파라는 매체를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서 코로나를 검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메르스를 검색해 보십시오. 기가 찰 것입니다. 특히 당시 메르스 보도 중 오늘의 메르스라는 제목은 가관입니다. 그 기사 썸네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실려 있습니다. 날짜만 다를 뿐 똑같은 제목과 똑같은 썸네일입니다. 기사 내용은 사망자 중심으로 쓴 질병의 보도 자료 토대로 한 것뿐입니다.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저는 기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코로나19 기사를 쓰면서 뉴스타파 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에는 오늘의 코로나라는 제목은 고사하고 그 어디에도 코로나 관련으로 문재인 사진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겨레와 경향 그리고 KBS, MBC 자료실을 뒤져서 그때의 메르스 기사와 지금의 코로나 기사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율 배반적 행위는 물론이고 우리가 흔히 쓰는 내로남불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우파 사람들은 진정한 언론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매일같이 코로나 기사를 쓰면서 자료를 모아서 언젠가는 좌파들이 어떻게 질병을 가지고 농락했는지 밝히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의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카톡방에서는 연일 코로나19 기사만 쓴다고 문재인 도움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심지어 저에게 빨갱이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몸담고 있던 신문사에서는 코로나 기사를 너무 많이 쓴다고 잘리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새로운 신문사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제목과 취재한 기사를 그냥 무 자르듯이 손을 대어서 차라리 알른이 죽자는 심정으로 기사 순고를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만행들이 생각나서 그래도 남겨보자는 심정으로 누가 보든 말든 매일 블로그에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코로나19 환자 중에서 1399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10대는 20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30, 40대는 0.1%입니다. 50대는 0.5% 미만입니다.
60대는 1.4%, 70대가 6.5%대입니다. 그리고 S카기도 80대 이상이 20%가 넘습니다. 이렇게 고령층에서 사망자가 많은데 유사 기저질환자들에게 조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공개해야 할 사망자 기저질환은 사망자 발표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성별과 정확한 나이도 발표하지 않습니다. 사망 날짜, 확진 날짜, 확진 번호, 지역, 나이대, 그리고 사망한 병원만 발표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세대 간에 보이는 세태는 그야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요즘 20대들이 문재인 정권은 갈라치는 것을 잘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예를 들면 그들이 쓸 말은 이런 말입니다. 점주와 알바생을 갈라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느꼈던 세대 간엔 물론이고 가족 간에도 분열을 젊은 층도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양심과 책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의 60대, 70대, 80대가 아니 20대, 30대, 40대가 그렇게 죽어갔다면 50대에서 80대는 지금의 젊은 세대처럼 남 몰라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50대에서 80대들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뭐하냐고 이 정부의 백신은 물론이고 치료제를 당장 만들어라고 했을 것입니다. 헌법이 무너질 때 태극기를 들고 나섰던 것처럼 그렇게 나서서 목소리를 내었을 것입니다. 지금 10대에서 40대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사회적 통관과 보편적 가치관이 탄핵 정국에서 박살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 땅은 정말 무슨 세상이 된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노인층이 되었을 때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할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코로나 초창기에 문재인이 세뇌시켰던 대로 하지 않겠다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자신들이 죽을까봐 마스크를 쓰라고 악다구리를 부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젊은이도 어르신 마스크 쓰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르신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무증상 기저 환자가 어르신께 와서 옮기면 어르신 큰일 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보편적 가치관을 박살낸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낸 태태에 우리 모두가 세뇌되었지만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언론을 바로잡는 것은 그 언론을 보는 우리들이며 저들의 의도적이고 그렇게 기획 기사를 쓰고 뉴스를 내보내더라도 우리 모두가 바로 쓰고 똑바로 방송하라고 계속 항의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올바른 가치관과 세태를 우리 선배님들과 동지님들이 바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절대 짧은 시간에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설사 이것을 만들다 내가 죽으면 다음 세대, 다음 사람이 받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분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전해옵니다. 그러한 분들을 외면하는 언론은 언론이 아닙니다. KBS를 비롯해 메이저 언론들이 코로나19라는 기사에 문재인 사진이 걸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 단체는 진실을 위해 고통받는 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점 하나 되기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늘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이 국민 총궐기를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고생하셨어요. 역시 아까 20대 기발한 군이나 우리 40대 뭐 청년들 얘기는 어느 때 어느 곳에 들어봐도 똑 부러지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그 젊은이를 보면 국가의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고생하셨고 우리 나지은 총장은 이제 강화문이 열리면 저하고 할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이제 연사분들 이제 말씀을 많이 다 들어봤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어디 가서 써먹는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조선 명탐정이라는 이 김석연 감독 연출의 영화 조선 명탐정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과 너무나 똑같아서 그 대사의 한 대목을 제가 모사로 원어로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왕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는 아니 되네.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어야 하네. 지금의 조선은 백성의 것이 아니네. 자기와 다르다여 역도로 모는 그들. 지금의 조선은 그들 것이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하고 너무 닮았습니다. 조선을 한국으로 바꾸고 그들을 주사파로 바꾸면 딱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자, 저번에 그 구호를 몇 번 외치다가 뭐 건물이 무너질 뻔했다 해서 그렇다고 또 안 부를 수도 없고 옥타브를 완전 2옥타브까지 내려서 문재인 내려와를 한 3번만 외치고 이제 마지막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땅 잘 파놨습니다. 갖다 눕히면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다 드시고 제가 문재인 이름은 내려와! 딱 이것만 외치면 됩니다. 문재인!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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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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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시청자분들 보시기에는 목소리가 따로 따로는 것 같지만 이건 지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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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좀 아마 내려오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해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다시피 월성 원전 경제성 조사가 그 문건을 삭제했던 것이 복원이 돼서 세상에 다 드러났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2018년에 우리는 원전을 지어준 그런 계획조차도 세우지 않았다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산업부 문서에 17건이나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로 거짓말을 합니다. 황천길 갈 때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인간들의 말로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강화문 강장 그 바닥이 덮이기 전에 무슨 사단이 날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830만 해외동포 및 3천만 내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2천만 해외동포 여러분, 긴 시간 저희 집회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많은 연사분들의 연설을 들었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낙제성 국가약 경쟁자 그리고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 때문에 지금 조현병 걸린 환자들의 집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낙제 정권의 형편없는 국가 운영, 국민의 생명을 마치 개 돼지 취급하는 이 역적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우두머리처럼 크세를 떨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포건한 말을 끊어없고 추미애를 앞장선 법치 파괴는 대한민국 법치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망가져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유시장 경제를 허물은 사유재산권까지 공산 정권과 비슷한 수법으로 국민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쓸데없는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라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을 반드시 애국 국민의 힘으로 구해냅시다. 멋진 연설을 해주신 연설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문재인 및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국민 걸기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멋진 프로그램으로 더 멋진 연사분들,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제일 멋있어 더 멋진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다양한 이벤트와 또 흥미거리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노재성 총괄위원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고생하신 연사 여러분, 시청해주신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본에서 연설을 하다 보면 요 빨갱이들이 중간에 이 전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윤진희 위원장님의 연설 중에 조금씩 끊긴 예가 있었는데 요거는 미 FBI하고 우리나라는 안 되겠구나. 그냥 미국의 FBI한테 물어보고 자, 이번에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40대 우리 젊은 우파이 기수 우리 역사두길 포럼의 나지훈 사무총장의 연설을 큰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역사두길 포럼 나지훈 사무총장입니다. 언젠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폐입니다. 문재인은 당시 대통령 후보 시절 때인 지난 2017년 2월 9일 JTBC 조는책 변호사가 진행하는 설전에 출연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박정희 체제가 남긴 유산을 씻어내자는 것이 적폐 청산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탄생에는 우리가 모두가 아는 주사파가 중심이 되어 만든 것입니다. 어린 친구들은 주사파라고 하니 술 먹고 헛짓거리 하는 파입니까? 라고 묻기도 하더군요. 주사파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동포들을 강제 점령하고 있는 원조 북계 수장 김일성을 위해 만든 주체 사상파입니다. 즉 이들의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합니다. 그 이유는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의 통일 전략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1945년에 해방되어야 할 조국이 분단되고 비극의 시대로 빠져들어 갔는데 이 비극의 시대에 일관되게 통일운동을 강력히 전개했고 드디어 통일을 이루게 되는 주역이 바로 북조선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김정일의 통일 전략에는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남조선에 생긴 나라를 대한민국이라 부르는 것도 정권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1897년 이시왕조는 조선이라는 국명을 한국이라고 고치고 대한제국이라 불렀는데 1905년에는 일본의 보호국이 되어버렸다. 말하자면 조선 역사상 가장 최약체 시기의 나라의 이름인데 사실상 일본이 조선에 침입하고 있을 때였다. 민족주의자였다면 강한 이미지를 풍기는 국명을 지었을 것인데 결국 이승만은 자신이 일본에도 미국에도 순종하는 공손한 사람이라는 뜻을 표명한 것이었다. 저들이 대한민국 대신 대한민국의 국호 대신 우리나라를 사용하는지 단 한 번에 파악되는 내용입니다. 저들은 그렇게 왜곡된 시선으로 대한민국 전통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북계는 평양에 수입된 것이 북조선 정부로서 항일운동의 영웅으로 알려진 김일성이 이끄는 정권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문재인 세력이 왜 반일운동을 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전통성과 보편적 가치관은 저런 것들을 똑바로 알고 시작을 했어야 하고 해야 합니다. 특히 그 출발점에는 교육과 언론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영방송인 KBS는 어떻습니까? 시중에는 문재인의 시녀라고 합니다. 문재인의 홍보기관으로 전락한 KBS가 시청률을 올린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탄핵 정국부터 KBS가 어떠한 행보를 걸었고 어떠한 보도를 했고 어떠한 홍보를 했는지 우리 모두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악고는 KBS 여의도 본사 공간에 김정은과 문재인이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대형 걸개 그림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가장 근래에는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피고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5월 KBS 1TV 미디어 비평에 출연해 불공정 편파 시비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검은 유착 오보로 물의를 잃기도 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기자들이 제작한 원고 중 정부에 불리하거나 북한을 비판한 뉴스를 아나운서가 임의로 빼버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배치된 톱 기사를 말입니다. 그 기사는 바로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열병식 실시 정황 포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KBS는 전 국민이 시청률 내고 시청을 합니다. 그러기에 KBS의 주파수는 전국 방방곡곡에 물론이고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하는 산촌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전파를 담당하는 KBS가 이렇게 왜곡과 거짓의 기사를 내보내고 진실을 닫아버리면 그야말로 전 국민은 눈뜬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KBS가 전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도구의 수단이 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KBS는 어느 분의 말씀대로 문을 닫고 새로 거듭나든지 아니면 공영방송의 직위를 내리고 여타 방송처럼 생존해 나가야 합니다.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중립성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공영방송인 KBS가 지금처럼 뉴스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간다며 이는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라 부르지 못하고 우리나라라고 하는 세력들의 신여이기에 여러 시민단체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시청 거부와 함께 방송국 폐쇄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KBS의 다음과 같은 바람을 표하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KBS는 북계의 시각으로 역사와 사회성 보는 것을 그만두어라. 하나, KBS는 제의식과 애국심을 가지고 탄핵 정부 이후 모든 사건들을 다시 취재하고 보도하라. 하나, KBS는 사회로 부정선거를 철저히 밝히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 더 나아가 사전선거의 폐단을 중점 보도하기 바란다. 하나, KBS는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에게 시청료 가중 부담을 적시 처리하고 밝은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송국으로 거듭나라. 하나, KBS는 대한민국을 존중하고 국민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세를 변함없이 취하라. 이제 며칠 있으면 전통명절인 설날입니다. 문재인의 방역 계엄령으로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자유를 사랑하고 진실과 정의를 찾아 전진하는 모든 분들의 안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독일 포럼을 대표해서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나지원 총장이 이제 40대라 그런지 그 KBS 얘기 잘했어요. 제가 작년에 KBS 앞에 우리 애국 시민들 여러분이 참석하시는 규탄 집회를 한 3번 열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문 닫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닫았어요. 이 KBS 망하는 간단합니다. 그냥 KBS에 국가가 지원하는 돈만 안 주면 자동으로 문을 닫게 돼 있어요. 자, 어찌게 됐든지 공영방송이 정신을 못 차리고 완전히 공영관 반대되는 이런 방송만 해야 되는 방송, 사실 유튜브보다도 못한 방송이 돼버렸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KBS를 제가 KBS 앞에서 개비씨라고 불렀어요. 개비씨. 이런 방송 우리 나지원 사무총장이 앞장서서 반드시 폐쇄하고 우리 우파 방송을 거기에 간판을 갖다 걸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반역사, 반국가, 반민주의 국민대각성과 분노를 호소하는 화상말기대회에 20에서 30 청년학 생연사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청년학생 중고, 대학생, 중학생도 가능합니다. 5분 발언 연사 신청 받습니다. 5분 발언 원고를 동영상 설명란에 있는 신백훈 방송 010-369875-055번호로 문자 보내면 됩니다. 원고 제출 후 선정되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화상 집회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자에게는 애국교양도서 5권 이상을 증정합니다. 청장년 학생이 원하면 얼굴은 가면으로, 이름은 가명으로 하여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립니다. 환영합니다.